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오늘은 구름도 없어서 볕이 따갑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고요. 요새 참 우리 사회에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 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여행 가방, 달궈진 후라이팬까지 동원한 아동학대, 그리고 동물학대 사건까지 지난주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를 달군 서울 동묘시장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날 시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3분 투자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난주 서울 동묘시장에서의 고양이 학대와 관련된 내용의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시장 상인이 목줄로 고양이를 잡아서 내동댕이 쳐서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토하는 걸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의 제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현재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인은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다녀온 동물보호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동묘시장에서 고양이 사건 당시 현장에 직접 가셨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시민 제보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됐었고요. 예. 저희가 제보받았던 당시에 명확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활동가들도 보고 가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2명 내지는 조금 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 한 마리 고양이를 둘러싸고 그 고양이의 목을 감은 다음에 그 줄을 잡아당기고 예. 세맛대로 뭔가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서 게다가 예. 거리의 한 복판에 고양이가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흔하지 않은 사태이고 사실 예.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차 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고양이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해당 고양이는 당일에 이제 엄청나게 좀 많은 신체적인 고통을 당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현장에서 구조가 되어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예. 서울시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고양이의 상태는 당일 수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이제 몸에 찰과상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발톱이 닳아 있었고, 예. 그 발패드 부분이 다 까져 있었고, 그 모든 다리에서 혈흔이 관찰되는 등 복부에 대한 찰과상까지도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를 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거죠? 네, 생명은 다행히도 지장은 예. 없습니다만 당일에 고양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만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고요. 예. 저희가 어떤 그때의 정황과 어떤 예. 영상과 사진 같은 것들을 미화 종합을 했을 때 보더라도 예. 그 동물이 아주 심각한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발견된 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입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구조 현장으로 출동을 하신 겁니까? 네네. 시민분께서
이러한 고양이가 이상하게 다뤄지는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예. 이제 사진을 다 찍으셨고 그 사진을 동물단체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제보를 거의 받음과 동시에 이제 현장에 착수를 하게 되었고요. 예. 자, 그 해당 상인은 언론을 통해서 덩치가 큰 고양이가 흥분 상태로 들어와서 무서워서 그랬다. 뭐 구조대 도착이 늦어서 직접 내보내려고 한 것이다. 학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는 예. 동물이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행위로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봤을 때는 이 동물이 고통을 당한 것이 맞고 해당 행위는 동물 학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양이가 무언가에 놀라서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 상인분의 말씀대로 무서워서 고양이를 그런 식으로 다루었다라고 보기에는 의심의 지점이 많습니다. 예. 자, 지금 의심의 지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은 네. 분들이 좀 공분하는 이유가 올가미를 사용하거나 발로 밟거나 이런 행위까지 좀 필요했냐는 건데요. 이런 행위까지 필요할 정도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이를 가게에서 단순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예. 그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적합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맞습니다.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에 감고 세막대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자극하고 하는 방식은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이제 낮아 보이는 행위였고요. 예. 동물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자극만 할 뿐 그렇게 폭력적인 상황까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알고 이런 보면요. 행위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요. 해당 상인은 가게에서 쫓아내서 다른 가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학대의 흔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심 속에 같이 공존하여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의 일원인 것이지요. 예. 이제 그런데 그 고양이에 대한 시각이 뭔가 어떤 퇴치의 대상? 내 가게로 들어왔어? 이러한 부분이 약간 조금 더 혐오적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닌지 좀 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상인분이 자신의 가게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라면은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가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고양이를 심하게 저지시켰다. 예.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도출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그 동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예. 부족하고 고양이에 대한 시선이 좀 담겨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상인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도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CCTV를 입수를 해서 그 예. CCTV도 다 돌려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었던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상인분께서 가게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하신 것은 이제 예.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방식은 필요가 없었고 이제 그러한 방식이 작동된 데에는 동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이제 예. 그런 사실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돌려봤을 때 이 고양이가 얼마나 과격하게 거칠게 다뤄지냐면 목에 줄이 감긴 채로 굉장히 거칠게 끌려 나오고 예. 그 고양이가 여러 번 바닥에 몸을 구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사투를 하는 지경으로 필사적으로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건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에 감긴 줄과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필사적으로 이제 사투를 벌이는데요. 고양이 차원의 굉장히 어떤 좀 처절한 몸부림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 마음이 아프고요. 예.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저항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고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줄과 세막대로 자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예. 고양이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면서 가게에서
바뀌어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팀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은 고양이를 쫓아내려는 행위는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요. 예, 예. 그리고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사람이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가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의도가 지금 또 후속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어떤 이제 그분의 사정이라든지 의도 것보다는 이제 뭐 자초지종은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 그 동물 학대 여부는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고 동물이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행위는 상당히 불필요한 행위였었고 동물 학대로 보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사람의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동물이 처했었던 상황과 그 고통과 그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고양이를 가게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래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뉴스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제 그 고양이는 고통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모든 게 어떤 인식의 부재와 이제 고양이에 대한 어떤 예. 좀 혐오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부분이 아닐런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애청자분들의 문자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7477번님께서는 학대받은 고양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을 것입니다. 그 상인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1971번님께서는 무서운데 폭행을 했다? 말이 안 됩니다. 무서우면 본인이 도망가야죠. 무서우니까 폭행을 했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폭행이 무서웠다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또 하셨고요. 좀 다른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요. 5917번님께서는 저도 재래시장에서 식품 소매업을 합니다만 우리 동네에도 거대하고 육중한 길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몰래 들어와서 제품은 물론 벽지와 가재 도구를 긁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라도 저런 상황이라면 좀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좀 어떤 행동으로 내쫓아야 될까요? 일단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손을 타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에게 친화적인 경우와 친화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대개 이렇게 가게로 들어오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친화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그렇게 쫓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손으로 정말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잡아서 밖으로 내놔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예, 예. 포에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포에트를 발판 통더치로서, 잡았을 때 어떤 그 고양이의 몸에, 상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119 구조대에 연락을 하셔서 혹은 고양이를 좀 신체적인 그런 상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예. 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하실 수 있는 분을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아직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고양이가 굉장히 거칠게 끌려 나오면서 이제 그 어떤 분비물까지 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게 앞쪽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양이의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청취자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모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배변을 들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때 이러는 건데요. 사실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예. 가게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가게에서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너른 품을 가지고 좀 동물을 바라보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길거리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도 처벌이 되긴 합니까?
국내에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요. 예. 그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사실 뭐 보호자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학대를 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상 이제 보호를 받는 동물은 길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양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완할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뭐 동물권에 대해 처벌도 하고 또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장 이번과 같은 상황이라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초기부터 계속 인식과 어떤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예. 고양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 동물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그럼 사람은 인권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발끈하시면서 대치적으로 등치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동물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된 인식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만이 아니고 이제 그들도 지구상에 같이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식에 대한 전환, 그리고 조금 더 그 주변 생명체에 대해서 관심을 바라보고 그 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 두 번씩 좀 넓혀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 나아가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행동권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말린 어깨를 활짝 열어주는 라운드 숄더 교정 자세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좀 말렸습니다. 네. 완전 둥그렇게 말렸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스트레칭이 좋은 어깨 활짝 여는 자세. 바로 등 뒤에서 합장. 등 뒤에서 자세를 합장이요? 네, 준비해봤는데요. 예, 예. 벌써부터 긴장되시죠? 가슴 앞에서 합장하는 것도 힘든데 네. 등 뒤에서 한다.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소개해 네. 주시죠. 먼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예, 예. 바로 등 뒤에서 합장하면은 형진 씨 같이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분들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한번 1단계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두 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양 반대쪽의 팔꿈치를 맞잡아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양 반대쪽 팔꿈치를 맞잡은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예. 내쉬는 호흡에 어깨와 팔꿈치를 더 뒤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더 가득 확 잡아볼게요. 예, 예. 네, 이 상태가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예. 네, 이 자세를 하는 이유는요. 예. 어깨를 말려있는 어깨를 조금 펴주고 가슴을 펴주고 2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세를 먼저 진행하는 건데요. 예, 예. 이 자세가 좀 편안해지셨다면 이번에는 양 팔꿈치를 풀러서 예. 등 뒤에서 손끝부터 맞잡아 볼게요. 저 밖에서 우리 이호선 기술 감독 안 된다고 계속 굉장히 웃고 끙끙거리고 계시네요. 네. 등 뒤에서 손끝부터 맞잡기 시작해서 손바닥까지 맞잡을 수 있도록. 잠깐만요. 진짜 안 되는데요? 네.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아마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1단계 알려드렸잖아요. 예. 팔꿈치를 맞잡는 자세부터 먼저. 이 자세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등 뒤에서 손끝부터 맞잡기 시작해서 손바닥까지 맞잡을 수 있도록. 손끝을 맞잡기 시작해서 그 손끝을 예.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능형근 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오늘 굉장히 안 되네요. 이거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되고.
정말 네. 형진 씨 어깨가 많이 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우리 이게 청취자분들 됩니까? 예. 중에서. 예. 그런 분들은 제가 1단계 자세 알려드렸는데 그 어. 자세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등 뒤에서 깍지 끼면서 어깨를 활짝 열어주세요. 자,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예,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들으시는 서른을. 분이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정말 진지하게 해볼게요. 진지하게 너무 안 임하시는데, 되는데 네.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등 뒤에서 먼저 형진 씨를 위해서 예. 등 뒤에서 깍지 낀 손을 네. 등 뒤로 쭉 뻗으면서 먼저 어깨를 활짝 열어줄게요. 네, 0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네, 0단계죠? 네, 0단계. 그 다음에는요, 이 깍지 낀 손 풀러서 등 뒤에서 반대쪽 팔꿈치를 서로 맞잡으면서 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더 활짝 열어줄게요. 예. 그래서 서로 팔뚝을 맞잡을 수 있게끔 조금씩 더 올라가서 예. 네, 요 자세가 조금 편안해지셨다면 이번에는 팔꿈치 잡고 있는 손 풀러서 예. 등 뒤에서 손끝부터 서로 맞대 볼게요. 손끝을 맞대면서 이 손끝을 나의 어깨 가까이 위로 올리면서 손바닥까지 맞댈 수 있도록 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 오, 이제 되셨네요. 됐나요? 네네. 예, 그 정도만 되네요. 돼도 예. 가능합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계속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을 서로 밀어내면서 손바닥까지 맞붙여 보시면 좀 완성된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오늘 자세는요, 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밖에서도 지금 어려워하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는. 맞습니다. 이 예. 자세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하고 뭐 이렇게 글 쓰고 이러다 보면은 어깨가 말리는 게 그럼요. 예, 대부분이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이 자세가 굉장히 매우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0단계, 1단계, 2단계 순으로 알려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 좀 따라해 보시면 이 예. 자세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MSSK님께서는 이게 가능한가요? 하셨고, 네. 은님께서는 오늘은 1단계부터 어렵다. 그리고 HYY님께서는 저는 돼요. 시원해요. 하시는데. 부럽습니다. 그리고 5090번님께서는 우리 형진 아나운서 안쓰러워서 차마 못 보겠다고. 오늘따라 유독 힘들어 오늘 하시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도 조금 천천히 따라해 보다 보면 말린 어깨가 좀 풀릴 것 같은데. 네, 예. 무리해서 이 동작 하지 마시고요. 0단계, 1단계를 좀 오랫동안 지속하시다가 예. 이 3단계 등 뒤에서 합장 자세 하시면요. 점점 되실 테니까요. 예.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형진 씨, 네. 알겠습니다. 1단계부터 네,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그냥 별말 안 하시고, MSSK님께서는 아나운서님 다 모신 듯 하셨는데, 저는 지금 부작용인가 봐요. 더 아파요. 자, 이분은 별별 상담 서민교수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층간소음, 층간흡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층간소음과 흡연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 속 별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벽을 두고 위아래 옆으로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인데요.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공공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과 3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8%나 늘었다고 합니다. 집콕이 길어지면서 소리를 듣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늘어난 건데요. 층간소음 불편을 넘어서 고통에 이르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윗집에 살아도 누군가의 아랫집에 살아도 걱정이 가득한 층간소음 문제 오늘 별별 상담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윗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또는 아랫집 눈치 봐야 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분들 모셔보죠. 다섯 댕댕이와 함께 사는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전문가로 매주 나오시는데 조합이 너무 웃겨요. 개인적으로 박문성 위원님과의 조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평소에 뭐 TV에서 보던 분이라서 이런 분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죠, 저요. 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 분위기. 아니, 원래 축구가 소음이 많이 나는 스포츠라서 예. 오늘 아주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층간 소음과 그 소음이 같은 거군요. 층간 소음과 축구의 소음이 같다고 보시는 우리 서민 교수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슬기로운 업쇼님께서는 박문성 위원님도 나오셨는데 축구 이야기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갑자기요? 예, 네, 간단하게 어떤 얘기 할까요? 축구의 매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쉽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보다 피파에 가입한 나라가 더 많은데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 장비도 그렇게 특별히 필요 없고 공간의 제약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 혹시 뭐 축구 선수 중에서 뭐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 안 계시나요? 아, 제가 그 조만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층간 소음. 네. 알겠습니다. MSSK님께서는 갑자기 분위기 축구라고.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요즘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두 분도 아파트에 생활하십니까? 예, 저도 아파트 살고 아파트 있고요. 사시고요. 네, 4층 살고 있는데 4층. 3층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박문성 위원님은요? 전 7층 삽니다. 제가 이겼네요. 예. 제가 3층 이겼습니다.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제. 예. 2012년에서 올해 3월까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입니다. 두 분도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를 받거나 뭐 그런 일 있으십니까? 네, 뭐 많지는 않은데 좀 소리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예. 뭐 많지는 않았는데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결혼하고 이사간 아파트, 그러니까 상계들 아파트에서 이제 아래층 분을 만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바로 그냥 정색하면서 니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니네 개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인지 뭐 그냥 스스스 소리가 너무 짜증 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색하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피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사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입니다. 진짜. 진짜입니까? 예, 너무 고통받다가. 예. 현재 집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아래층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올 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매트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두꺼운 매트를 전 집에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지금이야 이제 스튜디오를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는 또 집에서 이렇게 중계를 살짝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책방에서 한 적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유럽 축구를 보면 새벽에 있다 보니까 뭐 누가 뭐 멋진 골이라도 넣으면 손흥민 선수가 골이라도 넣으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새벽 경기를 보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2층에 계셨나 봐요. 어제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거 잘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소리.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다행히 축구 팬이셔가지고 이해는 해주셨는데 약간 돌려서 매기신 거죠. 그렇죠. 돌려가기죠. 왜냐면 아파트에 유명 해설가 살면 그건 되게 영광이지 않나요? 영광이긴 하지만 자다가 깨면 그리고요. 박문성 위원님 소리를 자세히 안 들어보셔서 그래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손흥민이 골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좀 좋게 항의를 들으신 거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층간소음 문제는 제가 뭐 나머지는 뭐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전 층간소음 이러면 왜 이해를 못할까? 왜 저만한 소리 갖고도 저럴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시선 중에.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조그마한 소리를 낸다고 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들으시는 분이 그걸 예민하게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 그게 계속 조금 들리다 보면 계속 들리고 일상생활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해야 되고 그 개인이건 사회건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관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이가 셋이어서 아예 1층으로 아파트를 구한 적이 있고 지금 이제 7층인데 이사를 갈 때마다 아예 처음에 이사 가는 날 다 말씀드립니다. 위아래로 가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 있고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혹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명절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미리 얘기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고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 태도를 봐주시다니 진짜. 애가 셋 있다 보면 생존법이라고. 근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그 휴대전화로 이제 진동 12시 넘어서 이제 진동벨이 울렸는데 그 다음날 쪽지가 붙어 있더래요. 맞아요. 이왕이면 휴대폰 좀 무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휴대폰 진동음 갖고도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잠을 깨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서민 교수님께서는 또 이웃들과 좀 원만하게 지내는 비결이 따로 없으십니까? 저 이웃하고 그렇게 원만하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개 산책하다가 이웃 주민들하고 이제 싸울 때마다 제가 아파트를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 문제고 층간소음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싸움이 되는 이유가 이제 아래층에서 안 되겠다 보복을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데 왜냐면 단순히 이제 올라가서 항의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낫지만 우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퍼 그러니까 우퍼라는 스피커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출근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되면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동이 막 울리니까 그러면. 소리가 하루 종일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리고 음악 그렇게 틀어놓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그거는 이제 그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창문으로 계속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이제 가서 내려가서 봤더니 그 방충망에다가 담배 3대를 그냥 불 붙여갖고 놔둔 거예요. 꽂아놓은 거예요 방충망에. 이제 그러면 큰 싸움이 되죠.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 항의 같은 거는 이제 무조건 관리소나 경비실, 인터폰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직접 올라가고 이러는 것도 사실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나는 게 어쨌든 되게 올라가서 보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니까. 그 참 그럴 때 좀 참고 좀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러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저번에 이웃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시나요? 저는 무조건 항상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항상 제가 개에 대한 문제만 빼면은 저는 순한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죠. 저희 개가 좀 있어서 미리 죄송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 스리퍼 신고 다닙니다. 집에서. 그 발 뒤꿈치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스리퍼로 이렇게 그 마이클 잭슨처럼 걸어 다녀요. 문워크 하신다는 거죠? 문워크 거의. 이게 뭐야 갑자기. 자, 3174번님께서는 윗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데 거의 종일 짖고 벽이나 바닥을 좀 박박 긁어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월에 제가 이사 오고 아직까지 윗집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근본적이고 하려면 정말 아예 시공을 할 때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그런 자재를 쓰고 관련 법규를 만들고 이래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의 핵심은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듣는 분이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찾아가서 해야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싸움을 크게 하니까 꼭 찾아가 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하고 상담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개가 짖는 이유가 이제 혼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두 마리를 키우시면 그게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길어져서.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응급 대책으로는 흡음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층간소음 때문에 흡음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돼요. 소리를 이렇게 짖는 소리를 좀 완화시킵니다. 일단은 또 방문 드려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일이 터졌을 때 찾아가면 이미 감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한번 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냥 이거는 아이 입장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짠하냐면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항상 아이는 사실 뭐 이제 걷기 시작하면 걷고
예. 몸의 중심이 좀 흔들리니까 쿵쿵쿵 걷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예. 뛰고 이게 예. 그냥 아이의 성장 발전에 아주 당연한 수순인데 그럴 때부터 뒤꿈치를 들어라. 그렇죠. 뛰지 마라. 예. 이거를 몇 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이가 주눅 들고 그렇죠. 아이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걸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되나? 예. 아니면 고층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가 너무 그렇습니다. 짠하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밟고 티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게 그 운동장이 막 있고 1층에서 층간소음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았고 네. 층간소음 없이 막 뛰어놀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티 없이 자랄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본인 입으로 밟고 티가 티가 없는지는 제가 밝은 건 이해하겠는데 티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5953번님께서는 층간소음이 한번 귀가 트이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맞아요. 받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피가 마릅니다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KY로 시작하는 께서는 경비실, 관리실, 층간소음센터, 경찰서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퍼에 담배에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또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박문성 의원님 따로 스튜디오 구하셔서 방음 설치하셔서 중계하시죠? 네, 저는 이제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가 주위에 그래도 별로 안 나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아예 따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도 특별히 주위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군요.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좀 피해를 받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또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했다. 뭐든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말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4층 사는 분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층 사람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 가기 전날 내가 니네 때문에 못 살게 해서 이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네 너무 시끄럽다. 근데 5층 사람은 진짜 그런 걸 몰랐고 그 사람은 6층만 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이사 가고 나서 이제 그 3층 사람을 그러니까 그 3층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간 4층의 아래층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위에서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 사람이 이사 안 갔으면 내가 이사 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피해자는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신도 누군가에게 좀 가해자다. 이런 거는 조금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4층, 5층, 6층, 3층 나오니까 약간 추리소설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 군대 내리갈굼 같았습니다. 자, 5811번님. 날이 더워지니까 윗집에서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외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또 어떻게 좀 방법이 있겠습니까? 에어컨 실외기도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아마 정말. 그러면은 조금 소리가 좀 큰 것 같네요. 요즘은 그렇게 크게 소리가 안 날 수도 근데 있는데. 집집마다 다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예민하다면 역시 가서 근데 이거는 가서 뭐 말씀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조금 이제 무리해서 에어컨을 좀 새 걸로 장만하시면 요새 거 진짜 소리 잘 안 나거든요. 더 시원하고 전기세도 덜 근데 나가고. 또 에어컨 아마 주무실 때 밤에 또 많이 들어오실 계실 테니까 좀 그게 걸리겠네요. 좀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천안 사는데 저녁에 좀 시원해서 저희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여러분 천안으로 이사 오세요. 뭐 홍보대사. 저희 빨리 100만 돼야죠. 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안 들리던 이런 소리도 들린다, 뭐 힘들다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평소에 좀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집에서? 예민하신 편입니까? 저희도 뭐 들리는 건 있습니다. 들리는 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와이프랑도 얘기를 하면서, 뭐 어때? 정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가장 예민하게 들리는 건 전 뭐냐면 이렇게 끄는 소리예요. 그렇죠. 식탁이나 의자를 위해서 탁 밤에 끄르면. 끄는 소리. 그게 이렇게 크다란 느낌보다는 되게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싹 넘어가는 막 유리에다가 칼 긋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칠판에 막 손톱으로 그게 조금 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참으시는 편이시죠? 저는 제가 아파트 생활 10여 년 하면서 딱 한 번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정말 계속 낮밤으로 똑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제가 직접 가긴 그렇고 그래서 그럼 조치하게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뭐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한 몇 달 계속 된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나라 층간소음 최대 비극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LPG 가스를 틀어놓고 그냥 집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서 LPG를 좀 틀어놨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분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그다음 집 터져가지고. 근데 아마 그 전에 몇 번 그러면 다툼이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찾아갔는데 층간소음이 이렇게 무서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준비를 특별히. 박문석 의원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저는 열심히 준비하는. 대본 보는데 다른 거 인터넷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천재형과 노력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흡연 문제 또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저희는 차라리 층간소음은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의 그 배수구나 변기를 타고 그렇게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화장실에 많이 납니다. 그거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역시 또 참으십니까? 네, 저는 뭐 그거 갖고는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게 다 느끼시나 봐요. 그럼 계속 타면 만약에 뭐 어디 아래층에서 했으면 다 타고 위아래로 다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그 다음 날 엘리베이터 1층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누가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정중하게 쓰시더라고요. 거기다 보면 뭐 기관지가 안 좋은 뭐 가족이 있어서 집에서의 흡연은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층간소음 문제는 조금 뭐 이해하자 아니다 뭐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다면 층간 흡연 문제는 사실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 문제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날 수밖에 없는데. 생활 소음 같은 거. 담배는 이제 요즘 뭐 그 흡연 아파트나 아니면 요새는 집에서 거의 피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간혹 화장실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흡연 안 하시는 거죠? 흡연자의 고통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아니 우리 서민 교수님 흡연을 이제 안 하는. 혹시 뭐 피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층간 흡연으로? 층간흡연, 그럼요. 담배 가끔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럴 때 복도에 담배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 없이 자랐잖아요. 그런 거 가면 굉장히 더 짜증이 나요, 남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밝은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티 없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담배를 피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니까 전혀 뭐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하는 건 저도 복도 혹은 주차장에서 피우시는 분들 있어요. 많아요. 대박이죠.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시고 나오셔가지고 담배를 태우시고 올라가시고. 그러면 그게 지하 주차장은 막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담배 냄새와 쫙 풀어있어.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아이들 내려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만. 애플리케이션으로 은120님께서는 우리 서민 교수님 매일 나와달라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7028번님께서는 위층은 항상 아래층에게 기본적으로 미안함을 갖는 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발끈하는 건 아나무인의 시작이며 문제의 발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4층인데 3층에 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인정합시다 하셨고 LDW님께서는 이사를 오면 먼저 인사하고 좀 친분을 쌓으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사실 요즘 이웃 간 좀 먹먹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애가 셋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인사 갈 때 아이들 전부 데려갑니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손을 잡고 셋을 이렇게 있으면 아유 고생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은 걸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풍경 자체가 뭔가 이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 나오죠. 제가 본 사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저희 때문에 시끄럽죠. 너무 죄송해요라고 하는 그 쪽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좀 참아야겠다 생각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5869번님 윗집 아랫집 저녁 초대 한번 하세요. 절대 싸움 안 납니다 하셨네요. 또 슬기로운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한번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쳐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의과대학 서민교수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시원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